자, 부파에간 부동산 알뜰수다. 민간 임대 사업자도 상생 임대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보증금 5% 이내로만 증액을 했을 경우 실거주 요건을 2년 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간주택임대사업자, 근데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주택입니다. 최종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최종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민간임대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 사업자로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 좀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그리고 또 최종 1가구 1세대 1주택이 되었을 때 그때 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민간임대 사업자로 주택을 민간임대로 이제 등록을 하고 보유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또 유지를 하면 그렇게 1가구 즉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 최종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다라는 혜택이 있어서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등록을 한 건데, 갑자기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막 이제 나오다 보니까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뚱 한 거죠. 아니, 그럼 우리는 뭐냐고. 아니, 상생임대인은 딱 한 번만 보증금 5% 이내에 딱 한 번만 올려줘도 착한 임대인이라고, 상생임대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이제 최종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민간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많이 이제 번지는 막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분들이 상생임대인에 대한 개선 제도가 개선안이 나오다 보니까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고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불만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하냐고. 자, 10년간 5%씩만 올린 우리는 뒷전이다. 자, 10년간 5%씩. 자, 상생임대인은 한 번만 해줘도 상생임대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등록임대사업자 불만에, 자, 앞으로, 자, 정부가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어떤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지, 더 또 많은 혜택을 줄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봤을 때 우선 자, 임대주택만 남기고 자, 다른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그 등록임대사업자, 즉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즉 5% 이내요. 5% 이내로만 보증금을 증액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필요 조건인 실거주 2년 조건을 또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10년 동안 5%씩만 밖에 못 올리는데 갑자기 다주택자들한테도 다 그러는 겁니다. 5% 이내만 이제 앞으로 보증금 증액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최종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준다니까 등록임대사업자분들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불만도 생기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그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즉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뜯어 고치겠다라고 한 부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생각보다 이거 뜯어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전세가가 지금 뭐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매매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즉 사지 않으니까 자 여기 보면 매매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 거래 안 된다고 전세가도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매매 거래가 안 되고 해서 뭐 입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곳은 집주인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집이 비오드게 되고 뭐 공실로 있게 되고 하는 집들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전세가도 하락하고 월세도 하락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집이 특히 이 전세가 많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월세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8월달 이후부터 또 전세 또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전세가가 급등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 이 매매가 부분은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전세가 폭등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컸나 봅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걸로 그 카드를 그렇게 꺼낸 건 아닌가 싶어요. 이거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걸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은 제가 황금맥 특강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일어나는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지금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하면 원래 5%밖에 안 올렸는데 충족하면 상생임대인과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그것만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근데 등록임대사업자, 상생임대인으로 어쨌든 혜택을 받으려면, 여기 보면 작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임대주택 매도 시 임대주택 매도예요. 임대주택 매도.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에 이게 등록이 돼 있는 주택 중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주택이지 임대주택에 등록되지 않은 그 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상생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건 작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5% 이내로 증액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대주택에 등록했던 주택이 이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 임대인이 실제로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등록되어 있던 주택이 최종 주택이어야 한다. 그 부분을 또 그래서 이제 속으로 막 그러죠. 아이고 이게 말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혜택 받는 사람 정말 적겠네. 정말 소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판인데 다만 이는 최종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무엇을 갖고 있냐 하면 다른 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이 상생임대인과 같은 실거주 요건 없어도 비과세 혜택 받는 그거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임대주택을 딱 한 채, 네, 다른 거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네, 이 남아있을 경우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 혜택 받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예전부터 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던,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주택들을 이제 매도를 해도 되는 시점에 있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주택자인 경우는 혜택을 거의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주택임대 사업자인 분들 혹시라도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등록할 것을 또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은 어차피 10년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임대사업자도 있겠지만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등록 임대 사업자들은 상생 임대인에 비해 더 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 그래서 이 상생 임대인, 제가 황금맥 특강회 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지만 이 상생 임대인 혜택이 나옴으로 해서 당분간 2024년까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등록하는 그 비율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 상생 임대인 되지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 혜택이 더 강한 혜택을 주지 않는 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여러 가지 뭐 불리한 것을 지켜가면서까지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계속 있을 주택임대 사업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